어, 이게 뭐지? 새로 나온 벽돌인가? 이야, 무겁다. 엄청 튼튼해 보이네. 폰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야, 이제 이런 벽돌도 나오는구나. 가던 길 가자.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삼성, 애플, 그리고 사라진 LG 여러 대표적인 스마트폰 업체들이 최근에는 이렇게 얇고 가벼우면서도 고성능의 그런 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 내구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하지만 그야말로 탱크주의라고 불릴 수 있는 그렇게 튼튼한 폰들을 보통 러기드 폰이라고 하는데, 그런 폰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애플은 만들고 있지 않지만 삼성의 경우에는 러기드 폰을 만들고 있죠. 이런 메이저 제조사들 외에 이렇게 두기라든가 블랙뷰 같은 회사들이 보기만 해도 정말 튼튼한 이런 거 옆에다 갖다 놓으면 정말 초라해 보일 정도로 아주 튼튼한 이러한 러기드 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기, 블랙뷰 외에 또 다른 한 회사, 이 타이탄 슬림을 만드는 유니허츠사가 바로 또 다른 대표적인 러기드 폰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타이탄 시리즈도 유니허츠사의 대표적인 러기드 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폰들 정말 그야말로 벽돌이죠. 벽돌 폰이라고 불릴 수 있는, 보통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하기에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특수한 용도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 러기드 폰인데,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초라하게 만들 수 있는 러기드 폰, 탱크라는 러기드 폰이 이 유니허츠사에서 새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유니허츠사의 탱크폰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케이스부터 포스가 남다릅니다. 와, 여태껏 들어봤던 스마트폰 패키지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 같습니다. 탱크. 네, 이 케이스 재질이 종이와 세무의 중간 재질, 그런 재질 같습니다. 특이한 재질로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탱크.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습니다. 네. 우와. 이야. 우와. 소리가 그냥. 그리고 이렇게 내부에는 큼지막하게 66W라고 고속 충전기, PD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C2C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이 PD 충전기도 이렇게 보시면 C타입으로 충전하는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거대한 폰의 외관 보시겠습니다. 네, 이건 아마 액션 키인 것 같고, 카메라 3개. 키도 보시면, 야, 멋있습니다. 키도. 그리고, 이렇게 듀얼 심을 장착할 수 있는 심 슬롯이 이렇게. 유심 핀이 원래 없는 거군요. 유심 슬롯이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당연히 방수는 되겠고. 그리고 하단에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통 없는 이어폰 잭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기드 폰이니까 산업 현장에서 유선 케이블을 사용한 그런 기기들을 사용하기 좋게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메탈은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단단합니다. 자, 그러면 22,000mAh의 배터리를 가진 이 탱크폰 66W 충전기로 충전을 진행을 하고 세팅까지 완료한 다음에 풀 충전된 상태에서 여러가지 성능 테스트, 그리고 배터리가 며칠 동안 사용했을 때 얼마나 남는지 여기까지 한번 며칠간의 리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충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원을 뽑고 지금부터 리뷰가 끝날 때까지 충전하지 않은 상태로 얼마나 배터리가 남는지 그것까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버튼을 켜서 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니허츠. 네, 부팅되는 동안 잠깐 뒷면에 대해서 살펴보면 카메라 3개, 그리고 캠핑 램프가 있는데, 이 캠핑 램프는 LED가 500개 들어간 램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향해서 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기본적인 세팅은 완료를 해놨습니다.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사용을 해가면서 한번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문 인식 전원 버튼 인식 아주 빠르게 잘 됩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어플리케이션 설치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 다음에 시간이 밤 12시이기 때문에 다음날 또 리뷰를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네, 이제 2분 전에 충전이 완료됐고 이 사용량 설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리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면서 소모되는 배터리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유심 칩도 장착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G LTE 듀얼 심이 지원이 됩니다. 네, 재부팅을 한번 해서 모바일 데이터도 켜서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를 같이 사용하면서 제가 또 일상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네, 24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배터리는 95%. 뭐 제가 오늘 바빠서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자, 배터리 사용량 보시면 네, 화면은 19분 정도 뭐 거의 안 썼네요. 5% 달았고 이 추세로 계속 사용을 하면 한 18일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선 배터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 22,000mAh의 배터리 아마 현 시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용량을 지닌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21,000mAh가 1위였는데 지금은 이 유니아트의 탱크가 현 시점에서는 1위입니다. 이 배터리는 대기 시간은 30일 정도라고 되어 있고 연속 통화 시간이 150시간입니다. 이 배터리가 정말 너무 용량이 커서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66W의 이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2시간 반 충전하면 90% 정도가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66W PD 충전이 되는 것 외에도 PD 케이블을 이용해서 외장 배터리로도 작동이 됩니다. 22,000mAh라면은 아이폰 14 프로를 6번 이상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죠. 갤럭시 Z 폴드도 충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폰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기 충전 기능을 꺼줘야지 이렇게 충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속 충전이 아니기 때문에 69%에서 완충되는데 2시간 23분이 걸린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젠더를 사용하면 과연 아이폰 충전이 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12인치, 13인치, 14인치 모를 프로 버전으로 하우징한 아이폰 10인데 한번 충전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무반응이네요. 네, 아이폰은 아마 이게 젠더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어쨌든 아이폰 충전은 안 됩니다. 정말 대용량의 배터리 그리고 방수, 방진이 되는 러기드 폰이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합니다. 과연 이게 몇 g이나 될지 저도 궁금한데 자, 측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저울보다 폰이 큽니다. 과연 573g. 들고 장시간 게임 같은 거는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기 스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바이스 인포 앱을 통해서 자, 유니어츠의 탱크 1이라고 나옵니다. 자, 우선 헬리오 G99이 사용되었습니다. 요즘 많이 쓰이고 있죠. 이 헬리오 G99.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던 레드미 패드의 경우에도 이 AP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게이밍용으로는 좀 무리가 있죠. 그렇게 고성능이 아니라서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잠시 보여드렸듯이 원신 같은 경우는 낮은 옵션으로 그냥 무리 없이 할 정도, 그리고 디아블로 이모탈의 경우도 60Hz가 지원이 안 되고 30Hz의 높음 옵션으로 플레이가 가능했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야, 너무 무거워서 네, 태블릿보다 무겁기 때문에 게임 하기에는 좀 쉽지 않겠죠. 네, 헬리오 G99 뭐 중급 CPU입니다. 2개의 2.2GHz, 6개의 2GHz의 옥타코어, GPU는 말리 G57 MC2입니다. 네, 그리고 메모리, 램은 8GB의 DDR4 램, 256GB의 내장 메모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거대한 스크린, 여기에는 6.8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조사에서는 6.81인치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해상도도 2340에 1080입니다. 네, 그리고 480XX HDPI. 배터리는 18000이라고 나오는데 네, 잘못 나왔죠. 22000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센서들이 있고, 이거는 뭐 나중에 툴박스 사용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5, 블루투스 5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 12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문 센서가 있고 또 페이스 아이디도 지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드웨어 스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뭐 리뷰를 30분 이상 진행을 했는데 95%, 네, 1%도 안 내려가네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면 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밖에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또 사진도 찍어보고 사용을 하고 또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일 차입니다. 어제는 제가 바빠서 영상을 남기지 못했고 뭐 사용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밖에 나가서 사용도 좀 하고 뭐 이걸로 사진도 찍고 웹서핑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배터리는 86%, 제가 웹서핑 42분 정도 했고, 그리고 화면 1시간 2분 정도, 뭐 지금까지 충전하고 난 이후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86%, 하루에 30분 정도, 뭐 이 정도로 거의 안 쓰는 상태에서는 17일 정도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몇 가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이야 제가 지난번에 헬리오 G99으로 이미 벤치마크를 했었는데, 그래도 기기마다 뭐 쿨링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치마크 결과가 나왔는데 레드미 패드의 경우에는 551에 1880이었는데 싱글코어, 멀티코어 다 낮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태블릿이 조금 더 쿨링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겠죠.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용도로서는 뭐 부족함은 없습니다. 네,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게임은 특별히 뭐 원신이라든가 디아블로 이모탈 같은 거는 설치를 안 했는데 탱크폰이기 때문에 탱크 게임은 한번 또 해봐야 되겠죠. 네, 뭐 이런 종류의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무리는 없습니다. 좀 무거운 점이 또 흠이라서 이렇게 바닥에 대고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무거워서. 자, 뭐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은 고사양 게임이 아닌 경우에는 정말 장시간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 했을 때는 크게 발열은 느껴지지 않는데 벤치마크 점수가 좀 낮게 나온 걸 봐서는 약간 발열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옆에 잠깐 살펴본 액션키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액션키는 인텔리전트 어시스턴스 이 설정에 들어가면, 자 여기 숏컷 세팅에 들어가면 위에 것이 펑션키 1, 아래 것이 펑션키 2입니다. 펑션키 1으로 캠핑 램프를 켰을 때 밝기 모드를 변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자기가 원하는 걸로 하면 되고, 자, 두 번째 것은 몇 초간 눌렀을 때 프레쉬가 켜지는 거, 그리고 두 번 누르면 스크린샷을 찍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툴박스에 들어가서 캠핑 램프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눈에 절대 비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캠핑 램프 반 정도로 비치면 요 정도. 네, 상당히 밝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네, 이 버튼으로 이렇게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버튼은 캠핑 램프를 비추고 나니까 이게 프레쉬가 켜진지 안 켜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정말 밝았기 때문에. 그리고 툴박스 한번 다시 보시면 네, 이런 거야 뭐 전에도 많이 했던 거고,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높이, 지금 현재 높이와 압력 1400헥토파스칼. 압력계 고도계 앱이 없는 러기드폰이 많은데 이 제품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가지 다 뭐 예전에 제품들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각도계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러기드폰 툴박스에 대해서 보셨고, 자, 뭐 유튜브 같은 거야 실행하는데 뭐 별다른 무리는 없습니다. 자, 제 영상 하나 보시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정말 좋은 가을 날씨에서 며칠 안 남았. 네, 화면이 커서 뭐 유튜브 보는 거는 좋은데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거워서. 4K 영상은 과연 네, 1440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한번 화질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질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런 러기드폰은 외부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스피커 음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음량을 최대로 놓고 사운드 데시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풀 노이즈 80dB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커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사운드였는데 영상을 돌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86dB 정도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갤럭시와 같은 일반 폰 사운드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음량이 나오는지. 네, 80dB까지 가지 않습니다. 노이즈 워크플레이스 정도 나오는데 네, 이 제품의 경우에는 뭐 85, 네, 음량도 정말 충분하죠. 그 정도 크기라도 뭐 듣기 싫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고 음악을 즐기기에도 충분한 음질인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보셨고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네,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나오기 때문에 APK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제품의 경우에는 보통 다 L3죠. 한번 볼까요? 그래도 재생사양 네, 와이드바인 L3. 네, 넷플릭스 화질. 네, 뭐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자, 그리고 위치의 정확도에 있어서도 제가 이 GPS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뭐 GPS와 글로나스, 베이도, 갈릴레오 뭐 이런 이게 뭐 위성 뭐 그런 것들 같은데 어쨌든 그런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뭐 GPS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다 살펴봤고 카메라 정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도 보시면 2000만 화소의 적외선 카메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적외선을 방출하는 라이트입니다. 이것은 1억 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 200만 화소의 마크로 카메라, 네, 이렇게 있고 여기는 플래시 보셨고 캠핑 램프. 카메라는 뭐 타임랩스 동영상, 그 다음에 일반 카메라, 프로 모드 뭐 여러가지 설정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마크로 렌즈가 있기 때문에 마크로, 그리고 적외선 야간 촬영, 그리고 적외선 야간 비디오, 그리고 장노출로 뭐 별 같은 거 찍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설정을 보시면 네, 1억 800만 화소, 해상도가 12000에 9000. 아쉬운 것은 16대 9 모드가 없이 4대 3 모드만 된다는 거. 네, 동영상의 경우에는 화질 아쉽게도 2K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네, 뭐 포맷도 변경을 할 수 있고 프레임도 60프레임, 떨림 방지 수준, 뭐 자동차 수준. 동영상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모드로 찍힌 사진들 야외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갤럭시 S22 사진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가격이 뭐 몇 배가 차이 나는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뭐 색감이라던가 이런 게 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록적인 면에서는 그다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실내에서 찍은 건데 이것도 역시 기록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확대를 했을 때는 조금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마크로 카메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접사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최적의 초점 거리는 4cm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cm. 뭐 이 정도인가요? 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야외에서 찍은 것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접사 사진 찍는 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조도에서 아마 해서 그런지 이렇게 기기를 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성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적외선 한번 보시겠습니다. 적외선 카메라. 자, 나이트 비전 눌러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나타난 이 정체불명의 사나이들. 사진 뭐 잘 찍힙니다. 네, 동영상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야외에서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주루 안 오네. 야, 여기 와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주루 줄게. 일로 와라. 야, 줄게. 여기 왔어. 야, 알았어 줄게.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네 개냥이도 제 컨텐츠에 도움을 주는군요. 네, 이렇게 4일 동안 틈틈이 촬영을 하면서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기 시에 배터리 소모량이라든가 사용 시 소모량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4일 동안 사용을 하면서 많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화면은 2시간 정도 켜 있었고 모바일 네트워크 대기가 하루, 휴대전화 대기도 22시간 뭐 이런 식으로 카메라 사용 15분, 뭐 여러 가지 유튜브도 56분 정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배터리는 17% 달았고 뭐 이 추세로 사용한다면 14일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정말 끝판왕의 배터리를 가진 그런 폰, 탱크폰. 메인폰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정말 아주 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이라던가 뭐 이런 용도로 한번 충전해 놓고 오래 쓰고 싶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에게는 메인폰으로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야외 활동에 정말 특화된 나이트 비전이라던가 캠핑 램프, 그리고 이걸 가져가서 메인폰을 충전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딱 봐도 정말 강력해 보이는 내구성, 네, 이런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정말 최고의 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러기드 폰의 구매를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별다른 고민할 것도 없이 정말 구매 욕구가 샘솟는 그런 폰이 되겠습니다. 탱크, 정말 그야말로 탱크같이 생겨서 이 위에다 포탑 하나 장착해 놓으면 정말 탱크 같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며칠간의 리뷰를 진행하고도 배터리가 83% 남은 22,000mAh 배터리를 지닌 유니아츠의 탱크였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